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각종 뉴스에 많이 나오는 졸피뎀, 수면제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졸피뎀은 첫 번째로 용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반알만 복용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반알 처방인데 하나를 드시면 약효가 너무 세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를 초과해서 복용하라고 처방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확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 5, 6시간 만에 먼저 깨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잠이 덜 깨서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피뎀을 복용하고 아침 일찍 어지럽거나 잠이 덜 깰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자기 바로 전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졸피뎀 수면제는 복용을 하고 10분에서 30분 내로 수면 효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수면제를 먹고 얼마 안 됐는데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조절이 잘 안 돼서 넘어져 가지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면은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 잠자기 바로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비정상적인 부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수면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밤에 새벽에 음식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건다든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이상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보통 1000명당 5명 정도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졸피뎀을 한 알 초과로 과량 복용했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졸피뎀을 복용했을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조금 더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서는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 만 18세 미만의 사람들은 졸피뎀을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각 같은 그런 부작용이 더 나타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알레르기나 목에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졸피뎀은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것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졸피뎀의 가장 흔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졸림입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몽롱함 이런 건데 오늘 밤에 졸피뎀을 드시고 내일 낮에도 어지럽거나 멍하거나 졸릴 수가 있습니다. 잠이 덜 깨서 그렇죠. 그리고 간혹 이 졸피뎀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1년 내내 드시는 경우에는 기억력 감소라든지 아니면은 기분 변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살 성향 증가 이런 그 부작용이 보고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졸피뎀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복용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최대한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졸피뎀을 7일, 14일 동안 연속해서 복용을 해도 불면증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정신과, 신경정신과에 가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다른 뇌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검사를 좀 더 자세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술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일부 무좀약하고도 졸피뎀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 약사한테 수면제를 처방받기 전에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졸피뎀을 장기적으로 계속 먹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면 금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졸피뎀은 중독성이 있는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다가 중단을 하면 뭐 잠자기가 더 어려워진다. 아니면 불안이나 긴장, 이런 긴장감이 많이 생긴다. 졸피뎀을 계속 먹을 땐 괜찮은데 안 먹으니까 두통이 생긴다. 이런 금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피뎀은 잠자기 바로 전에 빈속에 복용을 합니다. 만약에 밤늦게 음식을 잔뜩 먹고 배가 꽉 찬 상태에서 졸피뎀을 먹으면 약효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약효도 더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불면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밤늦게 많이 먹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밖에 주의사항은 의사, 약사한테 상담을 해주시고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하기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빈속하고 음식을 먹은 후하고 그 졸피뎀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잠자기 바로 전에 빈속에 드시면 통상적으로 15분 만에 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1시간 30분째에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수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2시간 30분 정도가 지나면 먹었던 졸피뎀의 반 정도가 대사 및 배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후부터는 약효가 싹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자기 바로 전에 음식을 잔뜩 많이 먹은 상태에서 졸피뎀을 먹게 되면 수면 그 효과가 한 20% 정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음식 때문에 졸피뎀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면 시작시간도 약 1.6배 더 늦게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 15분 만에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음식을 잔뜩 먹으면 한 30분 정도 있어야지 수면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는 동안에 그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나요? 이렇게 신문 같은 거를 보고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요. 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수면제의 효과가 가장 세게 나타나는 시간대인 복용 30분에서 한 3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통 술을 같이 먹었거나 아니면 졸피뎀을 한 알 초과로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 이렇게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었거나 한 알 초과로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졸피뎀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탔을 경우에 알아차릴 수가 있나요? 네. 졸피뎀을 맹물에 가루로 갈아가지고 타면은 거기에 뿌옇게 부유물질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물에 탔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약간 씁쓸하게 변합니다. 맹물 맛이 아니고 양 맛이 나와요. 양 맛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맛이 강한 음식, 음료수 이런 것에 섞었을 경우에는 잘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음식 맛으로 졸피뎀의 맛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졸피뎀이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 신체에서 언제까지 검출이 가능한가요? 네.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졸피뎀을 먹은 후에 72시간까지 소변으로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졸피뎀을 먹고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72시간 안에 그 졸피뎀 농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72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졸피뎀이 있는지 없는지 3주에서 5주까지 검출이 가능합니다. 졸피뎀을 먹고 5주 내에는 머리카락에서 보통 검출이 가능하고요. 큰 병원에서 보통 이러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졸피뎀은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수면제입니다.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불면증이 있어서 졸피뎀이 꼭 필요한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졸피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길이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용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